KBS 노동조합 18대 집행부 출범식 토크 콘서트 이제 참여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여 순서에서는 특별히 직원 한 분을 모셨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네, 먼저 새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제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 악명이 높아가지고 제가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전임 경영진 시절에 이제 혁신 추진 단장을 했었고요. 네, 지금 네.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철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보직의 직함이 혁신 추진 단장이셨던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럼 제가 편의상 그냥 단장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네.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철웅 단장님을 모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KBS 노조의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통합과 참여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KBS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이 무노조원분들, 어느 노조에도 속하지 않은 분들의 생각과 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셨지만 그 악명 높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혁신추진부가 진행하고 있는 직무제 설계, 조직 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무노조원으로서 내가 이 토크 콘서트에 나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회사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노조의 대척점에 서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욕도 많이 먹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경영 사이드 쪽에서 회사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들. 네. 그리고 또 이제 내려와서 지금 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느낀 점들, 이런 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KBS에서 노조운동, 노조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독특한 생각이 있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통합이라든지 네. 이런 개념과 관련해서 노조가 어떻게 어떤 스탠스를 갖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이 있어서 그걸 네. 좀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전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무노조로 계시는 분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다 있으시거든요. 진짜 아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각각의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네.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제가 과거에 경영진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의 대척점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와서 노조에 또 바로 가입을 하는 모양이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또 그게 그렇게 적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노동자로서, 저도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 2월까지 사실 본부노조원이었어요. 유보조합원이었지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KBS 노조도 그렇고, 네. 또 그때 본부 노조도 그렇고, 네.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태도라든지 활동하는 모습에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이 저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어느 노조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의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새 집행부가 출범을 하면서 통합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새 집행부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네. 가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제가 오늘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 할 수 있는 어떤 사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그 사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임기도 정해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KBS 노동조합 또 아니면 언론 노동조합 이거를 떠나서 지금 KBS에 필요한 노조의 역할은 뭐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문제를 좀 부분 최적화라는 개념으로 제가 부분 최적화요? 네. 어떤 큰 조직이 있거나 집단이 있으면은 그 집단의 전체적인 생존이 유지가 되는 어떤 방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는 달리
그 전체적인 집단 속에서 아주 소규모의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의 집단들은 자기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내에서도. 그렇죠. 네. 사내든 심지어 동아리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모이면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전체 최저가가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전체 최저가만 내세우면은 그게 바로 전체주의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부분 최저가를 모든 집단들이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 자기 이익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전체 집단의 우리가 사는 이 KBS라는 집단의 어떤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부분 최저가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할 일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이제 벌어지는 회사가 운영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볼 때 네. 일종의 특정한 집단이라든지 특정한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제 이렇게 쫙 이게 줄이 서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뭐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자아 실현이든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과 있어서의 관계 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익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된 하나의 부분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장기적인 생존 능력이라든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회사는 우리 KBS 직원들한테 일종의 생존을 위한 플랫폼인 거예요. 이 플랫폼을 노동조합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경영진도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영진들이 반드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을 하냐라는 게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네네. 물론 뭐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 어떻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KBS의 어떤 지배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제 경영진이 들어서기까지 자신들이 말씀하시기를 9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잃어버린 뭐 9년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9년 동안 쌓아왔던 어떤 우리가 만약에 권력을 잡는다면에 대한 이 준비. 근데 그것조차도 권력을 잡고 나서 1년, 2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적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는 뭔가 실천하고 실행의 시간에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그러면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남았고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 남았는가. 그러면 9년 동안은 뭘 했다는 말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편집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게 2018년, 17년, 18년에 파업의 후유증이 너무 크다라고 봐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파업 당시에는 그 파업을 이렇게 주도하신 분들이 뭐 원하는 목적이 있으셨겠지만은 다 이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파업으로 인한 상처가 뭐 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고. 근데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힘들었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분들도 힘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직은 완전히 상처가 크게 나 있죠. 상처를 봉합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충분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노력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파업을 통해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주 소수의 어떤 분들만이 결과적으로 그 파업으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에서 어떤 과실을 누리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노조 노조원들도 대부분은 별로 그 과실을 누리진 못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부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를 보세요. 그렇죠.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복지는 계속 없어지고 월급은 안 올라지고 뭔가 왜 이렇게 열패감이 드는 걸까? 뭐 이런 아니 적폐들 쫓아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영진들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을 하고. 좀 바꿔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어떤 그냥 일개 현업 직원으로서. 네, 지금 KBS 노동조합 18대 출범식 지금 참여 코너에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직원, 네, 우리 정초롱 전 혁신추진단장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끝으로 우리 지금 출범하는 18대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계속 저는 일관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거 KBS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혁신을 하려면은 자기 과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 얼마 동안에 이렇게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이제 본부노조의 과거의 어떤 뭐 주장, 그런 것들이 뭐 다시 지금 소환돼가지고 네네.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본부노조도 마찬가지고 KBS 노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누구나 과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혁신추진단장 하면서 과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솔직히 인정할 때 새롭게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네. 그런 부분에서 KBS 노조가 과연 과거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자성을 해보고 그것들을 저는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무노조원이라든지 또 네. 심지어 본부노조원한테도 저 사람들이 적어도 뭐 잘 못하더라도 네. 적어도 속이진 않는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분 최적화를 막아야 된다. 네. 부분 최적화라는 게 노조 안에서도 부분 최적화가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노조의 어떤 그 패권을 쥔 네.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노조가 돌아가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노조가 위원을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 노조가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경영진도 마찬가지고 모두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잘 나가야지 그 안에서 우리 개인들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랬죠. 당연하죠. 네. 회사가 자꾸 어려워지고 회사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회사에 뭐 이 돈이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아주 더러워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조금 더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회사가 잘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경영진이 똑바로 하고 있는지 교섭 대표 노조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그 안에서 그걸 견제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이 노조 안에서 특정한 어떤 집단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걸 완전히 뭐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없을 수는 없죠. 네. 그래도 최대한 절제하고 하려는 노력,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면은 많은 무노조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도 노조도 부분 최적화를 경계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려운 결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KBS에 있는 어느 노조도 선택하지 않은 분들이 뭐 굳이 또 그걸 드러내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KBS 노동조합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 가입서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